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팀원과 UMF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사태 해결을 위해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고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만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게 과연 진정성과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영고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먼저 오늘 네. 있었던 이 기업회생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팀원과 UMF가 오늘 오후 4시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팀원과 UMF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우리 구영배 회장께서 오전에 그 사과문 같은 거 2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또 오후에 가서는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보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소비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오전에 발표한 그 이메일로 보낸 사과문 내지는 큐텐 대표의 입장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문건을 보면은 예. 지금 500억 정도로 피해가 추산되고 자기의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또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회생 신청을 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피해액이 환불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게 진정성에 다시 한번 또 퀘스천이 되는 오전과 오후에 그 각기 발표가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혼란을 주는 지금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생 절차가 뭐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이번 사태가 이제 법적인 이슈로 지금 돌변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원인은 아무래도 큐텐 구영배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확장과 탐욕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해 현황을 살펴보죠. 금융당국의 발표를 보면 25일 기준 미정산액이 2,100억 원이 넘었고 사실 이게 더 늘어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표문에는 피해가 여행상품 중심으로 500억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피해액은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는 추산이 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 이게 결제가 또 60일간에 이루어지고 판매자들이 지금 대금 정산을 못 받는 게 있고 피해자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송금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또 소비자 사이드의 소비자 쪽에서의 피해액과 판매자 쪽에서의 판매 미정산금 두 가지 유형의 피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표문에 가면 오전 발표문에 가면은 예. 500억 정도가 지금 피해라 그러는데 실제 지금 추산된 것만 해도 2, 3천억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5배에서 또 크게 보면은 5천억까지 판매자 미정산분까지 하면은 5천억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5배에서 10배 정도 지금 피해액을 서로 간에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 추산이 더 그러면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무래도 객관적인 2천억 추산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여행 상품 중심으로 500억은 아마 팀원만 계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떻게 추산해서 500억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아주 최소한의 지금 피해액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이 피해 금액, 이제 구 대표는 여행 상품 중심으로 500억 내외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건데 사실 이 입장문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 구영배 대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저기 뭐 오랫동안 이렇게 막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일단은 너무 진정성 없는 지금 입장문이거든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이메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게 일단은 진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내용도 보면은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아직도 더 좀 이렇게 위기를 잘 모면을 해서 지금 이제 q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자회사의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큰 꿈을 아직도
지금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사태의 어떤 심각성과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지금 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구영배 대표가 아직 조금 더 약간 지금 사태의 어떤 심각성, 민감성을 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대표의 입장이라고 하는 문건에서는 예.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 진정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입장문 말미에 보면 해외 자금 유입이나 뭐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그룹 차원에서 펀딩이나 M&A도 추진 중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솔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자면 M&A가 혹시 이번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인 것인지 아니면 뭐 향후 사업 기반을 위한 수단인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도 보면은 14년 동안 전심 전력으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렇게 저기 쓰여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마켓을 창업하신 분이잖아요. 11년 전에 12년 전에 예. 그래서 이베이의 지마켓을 매각하고 나서 영업 금지 조항 10년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창업을 해서 10년 동안 이제 기간을 기다렸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지금 5개 기업을 미국 기업 하나, 한국 기업 4개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M&A를 했는데 지금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M&A나 지금 지분 뭐 매각이나 또는 담보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게 됐다는데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예. 피해액은 당장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그 장기적인 문제 해결로 지금 현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큐텐 대표, 큐텐 지분 등 개인 재산도 활용을 해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서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부분도 입장문에 적혔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근데 제 생각은 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누구가 이 그룹의 이제 그 비상장 회사인데요. 그 지분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지금 이제 제가 큐 익스프레스 대차 대표하고 저 주주 참여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 그 싱가포르 현지인하고 그 인도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를 비상장 주식 자기의 주식을 외국인들한테 같은 참여하고 있는 주주가 사주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 본사 자체가 지금 사실은 3년간 계속 영업 적자로 자본 잠식화되고 있는 아직 자본 잠식은 큐 익스프레스는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 굉장히 부실 기업인데 그 부실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모기업이 한국에 자본 잠식된 희몽과 위메프를 M&A를 돈 들이지 않고 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그 굉장히 부실한 회사를 사서 계속 이제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영업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매출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게 회사 가치가 인정받는 좀 독특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예. 그걸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계속 들어오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60일간 정산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게 그 당장 그 유력한 지금 이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말 수사를 하거나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봐야 진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텐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분을 담보로 하는 해외 자금 유입 이 자체는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이게 대차 대표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상장 주식을 이게 매각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누구 특별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은 사줄 수 없는 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당장 뭐 지금 지분 매각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실한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얼마만큼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정산금 지원 사태를 두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뭐 허약한 재무 건전성 때문이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데요. 11번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결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데 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 뭐 한 60일, 길게는 뭐 70일도 가는 이 2달 1월이라고 하는 다음 달 말에 결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런 대금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 이런 지금 사달이 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이런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그런 이제 대금 결제, 빠른 결제로 지금 좀 더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계 관행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전자상거래 생태계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되는 지금 사실은 IMF 경제 위기 때 지방백화점 도산 이후로 이런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렇게 그 망가진 사례는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이뤄지는 사건이거든요. 예. 머지 포인트만 하더라도 이게 상품권 이슈인데 이거는 예. 정상적인 뭐 많은 상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그때보다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로 인한 비슷한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근데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티몬하고 UF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실한 자본 잠식 상태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도가 나더라도 몇 년 전에 났어야 되는 업체들을 인수해서 계속 돌린 거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뭐 나머지 우리 이커머스 나머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한 번 더 우리가 또 약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정상기일에 대한 이런 이슈, 그 다음에 그 이커머스 성장률 자체가 지금 예. 차이나 커머스들이 들어오면서 이전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 전체 위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또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뭐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업체로 인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뭔가 대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계 이커머스 업체들로 인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건 그야말로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경 없는 이제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 없는 소비가 이제 그야말로 구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공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티몬과 위메프가 2, 3년 전에 그 외국 업체잖아요. 싱가포르 예. 업체한테 인수가 되고 나서는 공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알 턱이 없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시를 더 강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좀 더 이커머스 생태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커머스사의 체제 개선, 주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큐텐이 티맵프를 부도 처리할 가능성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피해자들 구제 지원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구영배 대표가 만약 이렇게 모랄해졌던데요.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서 만약 이게 기업을 부도 처리한다면 결국은 뭐 피해자 단체 소송 이런 일종의 그러면 결과적으로 폰지 사기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그 많게 되면은 이게 망가지는 구조잖아요. 그냥 2, 3년 전부터 그런 구조를 알고 그 만약 이렇게 그 영업을 계속했다면 예.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가고 피해자 단체 그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머지 포인트처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법적인 이슈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태가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정부에서는 이번 그 티몬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뭐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꺼냈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피해액은 사실은 5천억 이상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 구영배 대표가 얘기하는 500억보다는 지금 5배 정도는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군데 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사이에서 피해액이 정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860만 명 정도가 지난 그 월간 활성자 수가 양사 합치면은 860만 명인데 860만 명에다가 10만 원씩 곱한다거나 이런 지금은 추정밖에 할 수가 없는데
피해액은 사실은 500억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긴급 지금 만기 대출을 연장한다거나 대출을 1년간 해주는 그런 금액 5천억 정도면은 일단은 1년간의 시간을 벌면서 예. 구영배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고, 만약 회사를 처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 이제 소송, 집단 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지금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 피지 업계가 고객 우선 변제에 나섰잖아요, 교수님. 이게 결국 예. 팀원 위메프가 해결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피지사가 맞습니다.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의 압력과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피지사가 일단 총대를 메고 예, 이제 보상을 이제 환불을 이제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관련된 회사가 피지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지금 뭐 그 소비자도 있고 판매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4개 업체, 4개 해당 산업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더라도 지금 시급하게 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유형이 지금 다양하게 있고 생태계 예. 자체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괴됐기 때문에 그 빠른 보상이, 빠른 회복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만이 전자상거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통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커머스 이 플랫폼 자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일상생활의 필수가 된 건데 앞으로 이제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제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잖아요. 기존의 그 아날로그적인 관성을 플랫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굉장히 그 효율성 높은 편한 쇼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거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이제 이커머스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업체들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대금 결제가 2달 이상 된다는 거는 지금 뭐 굉장히 디지털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런 네. 업계 관행을 그 판매자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30일 이내로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과 법제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플랫폼 규제 얘기를 또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면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